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제 뇌피셜일 수 있지만 테슬라 이제 팔 사람은 다 판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푸틴이 G20 정상회의는 참석하지 않았죠. 하지만 폴란드를 폭격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겠고요. 찰리 먼거가 테슬라와 일론을 칭찬했다고 해요. 찰리 먼거는 워렌 버핏과 더불어서 아주 유명한 투자 구루 중에 한 명이죠. 자, 그리고 기가 상하이 중국산 대기 일수가 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양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10월 CPI 지수가 7.7%, 그러니까 7%대로 상당히 낮아지면서 증시가 잘 반등을 하고 있고요. 자, CPI 지수는 소비자 물가 지수이지만 이것을 선행하는 게 바로 PPI 지수, 즉 생산자 물가 지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10월 생산자 물가 지수까지 월가 전망치를 하회하는 수준이 나오면서 오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PPI 지수는 CPI 지수에 선행하기 때문에 10월 PPI가 낮게 나오면 11월 CPI도 좀 낮게 나올 수 있다는 또 희망이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물가가 내려가면 연준의 피복 가능성도 올라가는 거죠. 제레미 시겔 와튼스쿨 교수는 내년 내후년까지 미국 증시 한 30% 정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런 가능성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상승에는 월마트 홈디포의 호실적 발표도 한 몫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0년물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크게 하락을 하면서 나스닥의 성장을 이끌겠다,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가는 80불대에서 계속 안정적인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장 마감 현황을 보면 나스닥이 더 크게 올랐으니까 나스닥 성장주가 많이 올랐고요. 오늘 월마트랑 홈디포가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월마트는 6.54%까지 올랐습니다. 이런 유통주들의 좋은 실적을 보면 미국 경기가 그렇게 나쁜 것만도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요, 제가 말씀드렸던 강력한 이 박스권을 지금 돌파한 상황이고, 오늘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나스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단기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11,600선에 다가오면서 계속해서 저항을 맞고 내려오는 흐름인데요, 11,600선을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오늘 상승을 이끌었던 요인인 PPI 지수에 대해서 살펴보자면요, 전월 대비로 보는 게 좀 중요합니다. PPI 지수는 매달 어떻게 변화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전월 대비 PPI 상승률은 예측치가 0.4%였는데요 0.2%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월마다 0.2% 정도 PPI가 상승한다고 하면 곱하기 12를 하게 되면 1년에 2.4% 정도 오른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월가 가 아닌 페드가 예상하는, 연준이 기대하는 2%대 물가지수 상승률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연준의 피목 가능성도 올라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전년 대비로 봤을 때는요, 여전히 높은 수준이에요. 8%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예측치였던 8.3%보다는 낮게 나왔고요. 지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흐름이에요. 한 6개월 전에는 11%까지 고점을 찍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 역시 다음 달에는 7%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겠죠. 자, 이에 따라서 12월 14일 한 달여 남은 FOMC 미팅 때 빅스텝의 인상 확률이 아직도 높은 상황입니다. 85.4%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연속 네버 자이언트 스텝, 즉 0.75% 금리 인상을 해왔던 연준이 어느 정도 이제 엑셀에서 발을 떼는 수준의 금리 인상 속도 완화 기조를 보일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증시가 잘 반등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이 된다면 연말 산타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우 지수는 이미 많이 오를 대로 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우보다는 나스닥에서 좀 더 반등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오늘 주가 상승에 힘을 보탠 거는 월마트와 홈디포와 같은 유통주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유통주들의 실적 트렌드를 보면 그렇게 감소세도 없고 잘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월마트의 매출액도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주당 순이익 전망치는 역시 최근에 경기 침체 예상 때문인지 그 예측치는 상당히 낮아졌는데요. 계속해서 비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홈디포 역시 건자재 업체이죠. 건축과 인테리어 관련 소재라든지 자재를 파는 업체인데요. 매출과 이익이 오히려 계속 성장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미국 경기가 아직은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미국 CPI 지수가 완화되는 흐름이 나오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번 주 계속해서 반등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러한 흐름은 12월 14일에 연준이
0.5% 빅스텝의 자이언트 스텝이 아닌 빅스텝의 금리 인상을 한다면 어느 정도 큰 하락세는 멈추고 계속해서 횡보하고 조금씩 반등하는 그런 장세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번 주 중요한 이슈는 G20 정상회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어제 시작을 했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끝마침이 있습니다. 자, 원래 G20 정상회담이 시작이 되면 이게 20개국 정상들이 단체 사진을 찍는 게 전통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G20 정상회의에 이 정상들의 단체 사진 촬영이 없었습니다. 참가 회원국들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러시아 대표랑 함께 사진 찍기를 꺼려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러시아 대표는 참석을 했습니다. 다만 푸틴이 참석은 하지 않았어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부 장관이 대신해서 참석을 했고요. 어제 회의 때는 정상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16쪽짜리 초안에 일단 합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초안에는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러시아군이 무조건 철수해야 될 것을 촉구를 하고 있고요. G20 정상회의는 오늘 폐막이 되고요. 계속해서 우리나라 윤 대통령도 러시아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미국 정상들과 회담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외교전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 어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또 100발에 해당하는 미사일 공격을 퍼부었다라고 합니다. 대규모 공습을 재개했다라고 하고 이런 G20 정상회의들의 이러한 초안에 반발하는 것일까요? 하여튼 좀 계속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러시아 추정 미사일이 폴란드에까지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폴란드도 우크라이나랑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가인데요. 중요한 거는 폴란드가 나토에 소속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한 2명이 또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폴란드 주민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전쟁의 기운이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계속해서 리스크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폴란드 국경을 향한 러시아의 공격은 시행되지 않았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폴란드가 나토 회원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에 관련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한번 귀추가 주목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모쪼록 더욱더 큰 세계 3차 대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번지지 않았으면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1.82% 상승한 194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상승 마감을 했다는 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 상황이고요. 다우지수나 나스닥 대비해서 상당히 미진한 반응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250불에서 270불까지 올해 상승하고 마감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 항상 190불대, 180불대까지 단기 또 하락했다가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테슬라가 다른 다우지수나 다른 나스닥 성장주에 비해서 지금 반등의 기운이 미미한 이유가 역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주식 매도에 따른 오보행 이슈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트위터와 관련해서 더욱더 테슬라 자사주를 더 매도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감이 아직도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일론 머스크는 11월 4일부터 11월 8일까지 3일간 테슬라 주식을 대량 매도를 했었고요. 다만 11월 9일 즉 저번주 수요일이었는데 이날 테슬라가 177불까지 떨어지면서 7% 이상 하락하는 날이 있었어요. 자, 이날 만약 일론 머스크가 주식을 팔았다면 우리 시간 어제까지 주식을 팔았다는 SEC 보고가 있었어야 됩니다. 폼 4를 제시를 했었어야 되는데요. 어제 그 마감 기한까지 이 폼 4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랬다는 건 177불까지 7.4% 하락하는 그날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을 매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 이날 매도하지 않았는데 일론 머스크가 매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7.4%가 빠졌다는 거는요. 이제 팔 사람은 다 팔았다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아니라 다른 개인 주주들이라든지 숏스퀴즈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팔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팔 사람은 다 팔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날 일론 머스크가 팔지 않았음에도 워낙 하락률이 심했기 때문에 그리고 최저가에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팔 사람은 다 팔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일론 머스크의 추가적인 매도만 없다면 당분간은 횡보 또는 반등의 장이 펼쳐질 수 있겠다라는 걸 암시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론 머스크는 11월 4일부터 8일 3일간 이렇게 매도를 했지만 자신의 입으로 매도했다라고 얘기를 하진 않고 있어요. 전에 8월 달에 테슬라 주식을 대량 매도했을 때는 일론 머스크는 자기가 직접 팔았다라고 트위터에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8월 달에 자기가 팔았다라는 말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자기가 팔아도 이제 팔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론 머스크가 주식을 매도해도 자기 입으로 직접 테슬라 주식을 매도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이러한 흐름을 봤을 때 어느 정도 테슬라 주식의 매도는 일단락이 난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상황에서 버크셔 해서웨이 부회장이죠. 오렌 버핏의 영원한 뭐 스승이자 파트너인 찰리 먼거가 테슬라에 대해서 칭찬을 했어요. 테슬라는 미국 자동차 산업에서 작은 기적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성공적인 새로운 자동차 회사를 갖지 못했는데 이제 갖게 되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비트코인과 다르다라고 합니다. 테슬라는 비트코인과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어저께 CNBC에 출연해서 이렇게 테슬라 일론 머스크를 칭찬을 했고요.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는 우리 문명 발전에 크게 기여를 했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동일시하지 않는다는 건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실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테슬라는 실체가 있다는 것이고, 최근에 FTX 사태 때문에 비트코인도 21,000불이었던 게 15,000불, 16,000불까지 떨어지기도 했죠. 단기간에 25% 급락도 있었습니다. 6천만 원대였던 비트코인이 지금 뭐 1,000만 원대까지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테슬라는 그렇게까지 심하게 떨어지지 않았지만 정고점 대비 한 50% 정도 하락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비트코인과 다르기 때문에 향후 충분히 그 제 가치를 인정받을 순간이 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찰리 먼거의 말을 비추어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찰리 먼거와 같은 투자 그루들의 수익률을 살펴보자면 S&P 500, 그러니까 즉 시장 대비 14년 동안 14%의 초과 수익을 달성했다는 게 찰리 먼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있고요. 여기 보시면 피터 린치도 있고 오렌 버핏도 있죠. 오렌 버핏은 장기 투자의 대가라고 볼 수 있겠죠. 무려 거의 60여 년 가까이 S&P 500, 그러니까 시장을 초과한 수익률을 보여주었고 약 한 12% 시장 초과 수익률을 달성을 하고 있네요. 자, 이런 투자 구루들을 보면 최소 10년 이상 투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투자해야지 좋은 수익률을 볼 수 있겠다라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할 수 있고요.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기가 상하이의 대기 일수, 그러니까 인도 대기 일수가 또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제가 가장 신뢰하지 않는 미디어는 로이터 통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로이터 통신이 계속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기가 상하이 중국산이 딜리버리 대기 일수가 줄어들고 있다. 재고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뭐 최고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까지 로이터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대기 일수의 변화를 보면 기가 상하이 모델 Y 리어 힐 드라이브, 그러니까 스탠다드 레인지죠. 자, 이게 싸기 때문에 중국 내수에서는 인기가 많은데요. 현재 기준 1에서 5주 정도까지 지금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는 7, 8월 달에 기가 상하이가 대규모 업데이트가 있었죠. 공장의 업그레이드 과정 때문에 아무래도 생산량이 이제 연간 100만 대 이상 수준으로 올라왔기 때문이라고 어느 정도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중국산의 중국 로컬 판매량은 주별 판매량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10월 초순만 하더라도 주당 판매량이 9,200대였는데 지금 14,000대까지 올라왔어요. 자, 그에 맞춰서 10월 말에 중국산 차량의 중국 로컬 판매에 가격 인하도 있었죠. 아무래도 중국 역시 경기 침체를 맞고 있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자동차 판매량은 줄어들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테슬라가 이렇게 판매량 혁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NEV, 그러니까 뭐 친환경차는 판매량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고요. 트로이 테슬라이크에 의하면 오더 백로그, 그러니까 지금 수주한 오도 잔량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는 자 보시면은 7월 한 말부터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죠. 7, 8월 달에 기가 상하이에 대규모 업그레이드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생산 잔량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국가마다 다릅니다.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는 대기일수가 한 3개월 정도가 되고요. 캐나다 역시 2개월 반 정도고, 유럽 같은 경우도 3개월이라는 대기일수를 가지고 있어요. 기가 베를린이 위치해 있고 중국산을 수입하는 그런 지역이지만 아직도 3개월이라는 대기일수를 가지고 있고, 자, 중국만 한 달 정도로 줄었습니다. 28일로 나오고 있는데 이는 기가 상하이의 대규모 업그레이드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제 기가 상하이는 기가 베를린이 있기 때문에 유럽에 수출하는 것보다 중국 로컬에 많이 판매하는 게 맞습니다. 바람직한 트렌드라고 보고요. 한국을 비롯한 기타 지역은 아직도 3개월 이상이라는 그런 대기일수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산의 로컬 판매 대기일수가 줄어들고 있는 거는요. 자, 이제 11월 중순에 해당하죠. 연말로 가고 있기 때문에, 분기 말로 가고 있기 때문에 수출 중심에서 내수 중심으로 판매를 전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의 친환경차 보조금도 올해 연말 12월 31일이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중국에 판매를 해야 됩니다. 게리 블랙 의견에 따르면 현재 테슬라는 10월 24일에
중국 로코 판매 가격 인하를 했지만 한 차례 더 인하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해요. 계속해서 드라이브를 걸면서 아무래도 4분기 판매량은 43만 대 이상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4분기 판매량이 기관 컨센서스인 42만 9천 대를 넘어서는 결과가 나온다면 1월 달에 테슬라 주가의 반등도 어느 정도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1월이 되면 7,500불에 달하는 EV 크레딧이 이제 실제로 시장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도 더 반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단기적인 주가 전망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자, 이렇게 훌륭한 수익률을 만들어낸 미국 월가의 대가들을 살펴보면요, 최소한 10년 이상 투자하신 분들이에요. 10년 이상 투자를 해야지 S&P 500 대비해서도 이렇게 초과 수익 달성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10년 이상 테슬라 투자하면 그 안에 자율주행이라든지 테슬라가 연간 뭐 1000만 대에서 2000만 대 판매한다든지, 그리고 테슬라 안드로이드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우리가 만나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투자 구루들처럼 우리도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자, 장기간 투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